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속뜻사전으로 공부하는 분석 한자어.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신각이라는 한자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신각입니다. 종각역 근처에 있죠. 그래서 이 보신각을 또 종각이라고도 합니다. 그 우리말에는 한자어가 참 많은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우리 국어 단어가 총 한 51만 단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자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한 30만 단어가 그 한자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용어도 우리가 그 한자어를 많이 쓰지만 그 학술 용어, 즉 공부하고 그 연구하고 어떤 전문적인 분야의 모든 단어는 사실 그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한자를 가지고 서로 두 개를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겠는데요. 일종의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서 물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분석하듯이 우리가 한자어도 분석하지 않으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구성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분석이라는 그 한자어인데요. 이렇게 한자로 표기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그 발음만 이렇게 분석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우리가 읽기는 하지만 사실 분석이라는 뜻을 우리가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그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비읍과 그 모음인 우와 니은이라는 하나의 발음 기호에 의해서 요 한자의 음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죠. 아무리 분석해도 여기서는 우리가 뜻을 유추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분이라는 동일한 음을 가진 한자어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분이라는 것이 이제 가로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쌀미자에다 나눌 분자인데요. 똑같이 분이라고 써놓으면 한글로 써놓으면 우리가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물이 똑같으면 우리가 사실 아, 불가능하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런 분이라는 게 분말할 때 분만 아니라 뭐 무덤 분도 있고 또 분하다 할 때 분노의 분도 있고 뭐 똥분도 있고 또 뿜어낼 분도 있고 이런 분자가 어, 한자 사전에 보면 총 100개가 넘습니다. 정확히 한 150개 정도 되는데요. 물론 그 단어가 분자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쓰는 단어가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글로 한자를 표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서는 또 한자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불가능하다. 이 분석이라는 단어에 그 뚱분자 돌석이라는 그 의학 용어가 있는데요. 그 대변에 섞여 나오는 돌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이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자체를 전혀 못하는 것이죠. 단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그 의미가 전달되게 되는데 한글로만 쓰게 되면은 그 의미를 독립적으로 전달할 수 없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비록 한글로 우리가 표기를 해놨지만 우리가 이 어원을 한자로 어떻게 써 있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예, 확인해서 그것을 분석해야지만 우리가 한자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신각이라는 것은 어떤 한자로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 있죠. 보신각. 이게 음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뜻이겠죠. 자,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을 보, 믿을신, 집각. 그럼 어떻습니까?
집을 수식하는 게 보신이겠죠. 그러면 넓은 믿음의 집? 그게 아니라 좀 어색하죠. 신호를 널리 보내는 요 미들신이라는 게 어떤 정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널리 보내는 집인데 뭘로 정보를 보내죠? 종을 통해서 타종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에 사는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호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이죠. 자, 그런 집이 바로 보신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사전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한자가 병기게 되어 있는 것은 기존 국어사전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뜻이 적혀 있는 것이 완전히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각이란 집도 이렇게 2층 집, 그런 조금 높은 집을 사실 우리가 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속도 내려가지고 요 보신각을 이런 식으로 풀어놓고 있죠. 믿음의 소리를 널리 전하는 종가. 종이 있는 집이죠. 어떻습니까? 보신각 하면은 이렇게 한자의 그림이, 한자라는 건 사실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뜻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상상이 되죠. 넓을보, 믿을신, 집각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자를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되고 사실 우리가 응용이 가능합니다. 조선 태조 때 설립된 거니까 거의 한 600년 이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넓을 보자가 됐을까요? 한번 한자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해를 뜻하는 것이죠. 요거는 나란히 할 병자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원래는 설립자가 두 개 나란히 서 있는 거죠. 요것이 이렇게 변형이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요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햇빛이 넓게 나란히 펴진다 이런 뜻에서 넓다는 뜻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요거 나타내고 있죠. 뭐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믿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누면은요. 말씀원과 말이라는 뜻이겠죠. 이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믿다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요거 자체가 사람이 하는 말 이래서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다 그래서 정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각각이라는 뜻이죠. 각자 문으로 들어오다. 각자 문으로 들어오는 그 문이 있는 어떤 높은 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문자와 각각의 각각 각이라는 글자하고 같이 결합돼서 높은 집이라는 집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한자도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쉽게 이해가 가고 이해가 되니까 머릿속에 쉽게 기억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보신각과 관련된 또 한자를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이라는 글자인데요. 넓을 보, 통할 통. 널리 통한다는 뜻이죠. 자, 보통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특별하겠죠. 특별, 특별함, 특별히 다름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보통이란 말은 특별하지 않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바로 보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통이라는 것, 요거 여기죠. 통할 통자를 또 분석을 해보면 이것이 이제 길이란 뜻입니다. 길용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이 길을 통해서 가다 이런 뜻에서 사실은 우리가 통하다. 길은 모든 곳으로 통하니까요. 통하다 이런 뜻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한자어를 단지 한글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원을 확인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정확히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보신각과 보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